민주당은 한덕수가 잘하면 이재명 표 떨어진다는 아메바급 사고로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당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당장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행위는 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 개입 불안은 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서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국민과 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 안을 내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세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한 협력 논의를 시작하자 급격한 태세 전환으로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시했고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를 시작했다. 국익 팔아서 제2속 챙긴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당시 저가 수주라고 선동하며 우리 기업들의 협상력에 먹칠을 하던 장면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이 고스란히 외신을 통해 세계에 전해질 텐데 우리 통상 외교, 우리 기업들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칠지 정말 걱정입니다. 국민과 기업들은 불안한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덕수가 잘하면 이재명 표 떨어진다는 아메바급 사고로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는 외교가의 명언이 있습니다. 1948년 당시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트루먼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한 말입니다. 미국은 이런 초당적 외교를 바탕으로 마샬 플랜을 통해 유럽 재건을 지원했고 IMF, 세계은행, 가트, 나토 설립 등 수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공화당이 지금 우리 민주당처럼 어깃장만 놓았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초당적 외교의 힘이 큰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관세 전쟁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반국익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 외교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일자리, 민생이 걸려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표 계산에 눈이 먼 저급한 정치로 외교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이 될 자격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외교의 중심을 잡아가겠습니다. 정부, 경제계와 함께 국민과 기업을 위한 통상해법을 끝까지 찾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후보들께서 많이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당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당장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행위는 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정한 경선 질서를 흔들고 당의 화합을 해치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원과 각 캠프 관계자 모두가 공정, 품격, 절제라는 보수의 기본 가치를 준수하길 촉구합니다.